네, 이제 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점만 있는 파사는 존재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잇는 곡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곡선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커브를 치고 싶죠? 근데 커브를 해주시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네,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점들을 이제 모두 정확하게 지나는 그런 그런 커브를 그리는 노드는 존재하잖아요. 다만 이 점을 최대한 근사적으로 지날 수 있게 해주는 노드는 존재해요. 그게 바로 넙스 커브라는 거예요. 넙스 커브. 예. 넙스란 뜻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근사한다는 것 같아요. 넙스 커브를 검색해 주시면은 넙스 커브 바이 넙스 커브 포인트 바이 컨트롤 포인트를 해주시면은 이런 넙스 커브 바이 컨트롤 포인트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이제 1512개의 점을 가지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포인트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직선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 원치 않죠. 우리는 뭘 원하냐면은 이렇게 되는 곡선을 원해요. 근데 지금 되게 막 이상하게 만들어졌잖아요. 되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이야. 왜 그런지 봤더니 왜 이런지를 확인하려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다 리스트 구조에서 나오거든요. 이 리스트 구조. 그래서 이 0번 리스트에 뭐가 있는지 보면은 클릭하면은 이렇게 인덱스가 떠요. 이렇게 뜨는데 0,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밖에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이 0번을 클릭해 보면은 0번 리스트에 0번을 클릭해 보면은 어떤 점이 찍히냐? 일단은 이 점이 찍히고요. 확대해서 보면 일단 이 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1번 리스트에 0번을 찍으면은 여기, 그리고 2번 리스트에 0번을 찍으면은 여기.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0번이랑 0번끼리 이어주고 1번끼리 이어주고 그렇게 구조를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전치 행렬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리스트 구조를 보면은 하나의 항목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행에 이만큼의 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의 열이 있는데 이게 순서가 다 바뀌어 있죠. 근데 이거를 전치 행렬을 만들므로써 0번은 0번끼리 1번은 1번끼리 그렇게 그런 구조를 갖는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치 행렬이 원래는 뭐 A 행렬을 전치 행렬한다 하면은 A에 이제 T 이렇게 써주는데 그 T는 트랜스포즈의 약자여가지고 트랜스포즈를 입력해 주시면은 정치 행렬을 반환해주는 리스트 노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전치 행렬을 만들어 주시고 이 리스트를 포인트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잘 보면은 점을 정확하게 지나진 않는데 여기 보면은 점을 정확하게 지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최대한 근사적으로 만들어주죠. 네, 좋아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왜 선택이 됐지? 잠깐만요. 이게 선택이 됐네. 다시 누르면 해제됩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쪽도 해줄까요?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이걸 이렇게 이어주시고 됐어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또 역시 이런 파사드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선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선만을 가지고 하는 파사드는 없단 말이죠. 모든 재료는 두께를 가지고 있고 그 두께감으로 그런 예술적인 면을 느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도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재료는 다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선만 가지는 파사드는 역시 또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에다가 두께를 줘야 되는데 그 두께를 주기 위해서 티큰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있는데 티큰이라는 게 있네. 써봐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surface를 인풋으로 받네요. 그래서 이거는 쓸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커브고 얘는 surface이기 때문에 인풋 값의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류가 뜨게 되는 건데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 노드를 했죠. nubs cover by control point. 네, 여기 이거예요. 이 노드. 그래서 이 노드를 아웃풋으로 하고 인풋 값으로 이렇게 커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먼저 이 곡선이 어떤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의 한 점인데 이 곡선의 점을 지나면서 이 곡선의 수직인 평면을 만들어주는 노드예요. 이 curve.plane at 파라미터는 곡선 위에 점을 지나면서 그 곡선의 수직인 평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이 수직인 평면에다가 어떤 도형을 그리고 그 도형을 이 선을 따라서 이 선이라는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이어주게 되면은 저는 직사각형을 그렸는데 이 직사각형을 쭉 이어져서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거는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을 갖게 되죠. 결국에는 두께를 갖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면을 반환해주고 그 평면 위에다가 렉탱글이라는 직사각형을 width랑 length를 정해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스위프라는 노드를 통해서 경로를 따라서 쭉 스윕해주는 그런 노드입니다. 레빗에서도 스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매스에 내부 매스를 해주고 작성에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아, 이거는 패밀리에 있다. 패밀리 새로 만들기 패밀리 하고 이 매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이거 또 아니네. 어쨌든 있어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스윕이라는 기능이 레빗에서도 있는데 뭐 매스를 어떤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이제 스윕하거나 해서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똑같이 하는 노드예요. 그래서 저거랑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은 curve.plane at parameter죠. plane.parameter 적어도 나와요. 안 나오네요. 플레인만 적어볼까요? 네, 여기 나오네요. plane at parameter. 그래서 이 커브를 여기다가 인풋을 시켜주고 또 이제 그 플레인 위에다가 직사각형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rectangle REC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by width length. 플레인을 인풋으로 받고 폭과 이제 그 춤을 원소로 받는데 50 정도로 해볼게요. 50. 저는 50이 딱 적당하더라고요. 해봤는데 50이 딱 적당했어요. 그래서 50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50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스윕이 필요하겠죠. 이제 직사각형까지 만들었어.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직사각형 만들어진 거 보이죠? 여기 지금 이 곡선의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곡선의 수직인 평면을 하나 만들고 그 평면 위에다가 직사각형 50, 50자리를 그린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를 스윕할 겁니다. 스윕. by 스윕 이라는 노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노드에 프로파일과 패스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파일에 저희가 아까 만들어준 이 직사각형을 넣어주시고 이 패스 경로에다가 따라가길 원하는 nubs curve를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한번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량이 많아서 좀 오래 걸리네요. 네, 레빗에서 잘 들어온 거 보면은 다이나모에서도 잘 됐을 겁니다. 네, 이렇게 잘 들어온 모습이 보이죠? 네, 잘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주셔서 네, 똑같이 같은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넙스 커브를 이번 이렇게 이어주시고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50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위에 50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래에 있는 건 지우고 이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도 됐는지 잘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됐죠? 그래서 컨트롤 B를 눌러서 잘 보면은 네, 두 개 다 잘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이 면과 이 파사드 외부 조형물이 지금 중첩되어 있죠. 겹쳐져 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커튼월 벽에 그러니까 커튼월 벽과 이 외부 조형물이 겹쳐져 있는데 이런 시공도 불가능할 뿐더러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벽과 평행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벽과 평행하게 이 조형물을 한 이만큼 정도 떼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조형물을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노드는 트랜스레이트가 있습니다. 네, 트랜스레이트. 옮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다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노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지오메트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떤 객체를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인풋이 되고 x, y, z에다가 각각 어떠한 값을 할당해 주게 되면은 x 방향으로 얼만큼, y 방향으로 얼만큼, z 방향으로 얼만큼 우리가 정해진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z축의 방향은 위쪽을 향하는 방향이 분명하긴 한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x축의 방향인지 y축의 방향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의 x의 방향인지 마이너스 y의 방향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혼동이 돼.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 노드가 적절하지 않겠죠. 이런 절대적인 값을 방향을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벡터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고자 하는 객체를 넣어주고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벡터를 이 값에다 할당해주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크기를 할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를 넣어줘야 되는데 먼저 이거는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합쳐주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list.create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리스트는 이 노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플러스를 많이 누르면 많이 누를수록 더 많은 아이템들을 합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두 개만 합치면 되니까 이렇게 두 개만 합치면 되니까 아이템 0과 아이템 1을 만들어줘서 합쳐주고 이렇게 합쳐진 리스트를 지오메트리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넣어줄 벡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벡터는 이 평면과 수직인 벡터여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은 보면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이 평면 위에 임의의 한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 그 점을 지나면서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 그러니까 이 평면의 덥선 벡터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한 노드가 이 surface.normal@point예요. 그래서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면은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노드는 여기 있어요. 근데 얼핏 봐도 이게 더 간단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죠. 평면의 법선 방향을 반환합니다. 점을 찍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보면은 이 노드가 더 간편해 보이는데 이 노드는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그 이유를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가져왔던 이 평면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져왔는데 표면을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네. 이 값에 이 노드에는 오류가 떴는데 이 노드에는 오류가 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표면, 그러니까 이 서페이스랑 플레인은 서로 다른 객체라고 인식을 합니다. 다이나모에서는. 네, 그래서 이 객체의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인풋 값의 조건에 맞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노드는 여기서 아쉽게도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노드를 사용하려면 우선 서페이스는 인풋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평면 위에 이미 한 점을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평면 위에 이미 한 점을 찍도록 하는 작업은 저희가 이미 맨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뭔지 보려면은 네, 이거였는데 surface at point at parameter 기억나시죠? surface를 넣어주시고 UV에다가 0과 1 사이의 값만 넣어준다면은 네, 평면 위에 어떠한 점도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썼던 거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Ctrl C, Ctrl V 해서 가져오고 surface에다가 표면을 넣어주시고 UV에다가는 어떤 값을 넣어주시냐면은 아무런 값도 안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평면은 일직선의 평면이죠. 2D 그러니까 2차원의 평면인데 2차원의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 위에 어떤 점을 가져올지라도 그 점과 그 점을 지나는 수직이 법선 벡터는 항상 동일하게 되겠죠. 만약에 곡면이면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하나의 평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디폴트 값인 0,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포인트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지금 여기에 이 노드에는 법선 벡터에 대한 값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디렉션에다가 넣어주고 이제 얼마만큼 뗄 거냐에 대한 작업만 남았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직사각형을 50이랑 50만큼 했었죠. 근데 딱 50만큼 떼게 되면은 그 커튼홀의 표면과 그러니까 그 이 딱 면과 그 수입한 이 파사드 조형물의 표면이 또 중첩이 되게 돼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10만큼의 여유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W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더하는 작업을 해주실 텐데 이 W를 아까 했던 그 5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0을 W에다가 넣어주시고 그럼 이 값에는 W 플러스 10을 해가지고 60이라는 새로운 값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런 값도 들어오지 않았죠. 근데 한꺼번에 넣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됐고 Ctrl B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은 네, 하나 옮겨졌는데 이제 문제는 네, 이거는 잘 옮겨졌는데 이 반대쪽 이거는 옮겨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비어있죠. 그래서 이것도 옮겨주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을 해야 되나 봅니다. 일단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해야겠죠. 대부분의 문제는 다이나모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다 리스트 구조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 0 리스트에 대한 것만 지금 연산이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노드의 모드가 오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단일 리스트에 대해서만 연산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1 리스트에 대한 연산도 필요한데 저희는 0 리스트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값에 대해서 연산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했죠. 그거는 레이싱의 외적을 사용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적을 사용해 주시면은 실행해 주시면은 이제 여기 생길 거예요.
네, 생겼죠. 네, 이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 잘 들어왔네요. 네. 레빗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옮긴 거랑 옮기지 않은 거 둘 다 들어가 있고, 맨 처음에 했던 그 평면도 들어가 있고, 막 여기 막 점도 들어가 있고 아까 그랬었죠. 그래서 다이나모에서는 레빗에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든 그 파사드 모형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작업한 노드가 이거죠.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인데 이거 빼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노드 빼고는 최종적으로 작업한 노드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꺼주시면 됩니다. 오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저거 빼고 나머지를 다 선택해 주시고 공백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모든 형상 미리 보기 숨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필요한 부분 빼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죠. 네, 이 뷰 그대로 레빗에 옮겨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실행을 하셔야 네, 레빗에 이제 최종적으로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네, 실행이 완료됐어요. 네, 나머지 다 끄니까 네, 실행 속도가 빨라졌죠. 네, 여러분이 작업하면서 중간중간 이게 미리 보기를 꺼주시고 하면은 더 빠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나가주시면은 네, 이렇게 잘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잘 떼어졌는지도 우측면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네, 이만큼 잘 네, 여유분을 남기고 떼어진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부 파사드에 대한 작업을 다이나모를 통해서 해봤는데 더욱더 이제 재밌는 모양이나 그런 더 아름다운 그런 파사드 디자인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 함수식을 조금 더 다르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그 함수의 특성에 맞게 그 재량에 맞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지만은 저는 코사인 함수를 사용했지만 무슨 뭐 절대값 함수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다양한 함수들이 있겠죠. 네, 그런 다양한 모양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의 센스가 좀 필요한데 네, 만들어보고 싶으신 모양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나 아니면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네, 질문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